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베 정부는 어제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지만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를 차지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경제 공세를 그토록 무리하게 펼친 결과치고는 절반의 승리 정도에 그친 셈이죠. 예상했던 대로 일본은 더욱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아베는 위안부 합의를 지켜라, 한국 정부가 답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미 답했는데 뭘 더 답을 해야 하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한일 간의 갈등이 해결 난망인 상황에서 뉴스룸은 밀착 카메라 취재진을 일본 현지로 보내서 일본의 밑바닥 민심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베 정부는 오늘 도쿄에서 한국 기자들만 불러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례적이죠.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 기자들만 불러서 설명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산업부가 요청한 국장급 협의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수출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일본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한국 기자들만 불러서 여론전을 한 겁니다. 설명회는 1사 1인으로 이 참석자 수가 제한이 됐고 녹음도 불가능했습니다. 설명이 일본어로 이루어지는 만큼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녹음된 내용이 어떻게 사용될지 모른다. 또 고위 당국자이기 때문에 녹음은 안 된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말을 바꿔가면서 끝내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녹음을 하지 못하게 한 것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예, 자 굉장히 제한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진 설명회로 보이는데 오늘 설명회에서 일본 측이 새롭게 내놓은 주장은 있습니까? 네,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가 되더라도 이 포괄 허가 대상이 전부 개별 허가로 바뀌는 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별 일반 포괄 허가는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특별 일반 포괄 허가 제도는 경산성으로부터 관리 인증을 받은 기업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한국에 대해서만 우대 조치를 박탈한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또 한국의 캐치홀 규제 제도가 미흡하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전에 국제사회 지적이 나왔을 때처럼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한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확실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것도 아닌데 수출 규제를 취했다라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예. 자, 이런 설명을 그렇다면 왜 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를테면 WTO라든가 국제 여론전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이 합당한 이유를 제시했는지 또 언론에 적극적으로 설명했는지 등이 모두 논리 근거로 이용이 됩니다. 특히 당국자는 이 강제징용 재판 문제와 수출 규제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코 경제산업상이나 스가 관방장관이 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한국 측으로부터 G20 전까지 만족스러운 답이 오지 않았다고 말한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아베도 수출 규제 조치가 대항 조치가 아니다 이런 말을 또 했다고요? 네, 아베 총리는 한국 수출관리 당국이 최근 3년 동안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신뢰관계가 손상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한일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를 언급을 하면서 신뢰 문제를 다시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協定についてはですね、それに反する対応をしているというのは本当に残念であってですね、そのことについて韓国側がですね、ちゃんと答えを持ってきていただかなければ建設的な議論にはならないんだろうと思っています。 네, 하지만 지난달 우리 정부가 내놓은 안을 시작으로 외교적 협의를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